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을 맡은 정세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디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블레저 서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마음인 기술이사로 재직 중이고 신구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단넷대부 운영진으로 합류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넷을 14년여 사용을 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인사이더 및 단넷 프리뷰를 통해 되도록이면 빨리 단넷 기술을 접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즐겨 사용하며 C샵의 발전 방향을 즐겁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C샵이 우주를 정복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브레이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브레이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호스팅 모델인 브레이저 서버와 브레이저 어셈블리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본 세션에서 다룰 브레이저 서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 브레이저 서버의 장점을 활용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이저 서버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명 주기라고도 하며 브레이저 서버의 렌더링 관점의 수명 주기와 컨텍스트 관점의 수명 주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브레이저 서버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대학교 기말고사 풀이용으로 간단히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싱크퓨전 브레이저를 소개합니다. 싱크퓨전사의 브레이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자사의 컴포넌트를 브레이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싱크퓨전 브레이저를 이용하여 개발한 MES 시스템을 그 다음으로 소개합니다. 대략 6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을 가졌으며 SPA 형태의 웹 어플리케이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QA 시간을 가지고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세계에 브레이저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등장한 지는 좀 됐는데요. 지금부터 브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오픈소스 대화형 웹 UI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대신 단넷 C샵을 통해 대화형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스티브 샌더슨이라는 분이 모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웹 어셈블리 빌드를 이용해 이 시도를 처음 시작했고 첫 번째 샘플을 웹브라우저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 여정의 시작으로 브레이저는 계속 발전하였고 이제는 브레이저 서버와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 두 가지 형태의 호스팅 모델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브레이저 서버의 탄생 비화는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현업에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로딩 시간이 느렸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진정한 네이티브 AOT로 완전한 웹 어셈블리용 바이트 코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비로소 올해 의미 있는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브레이저의 특징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대신 C샵으로 대화형 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훌륭한 대화형 UI 프레임워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단넷이 익숙한 프로그래머가 프론트 백엔드 모두 단넷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브레이저로 만든 킬러 서비스나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브레이저가 우리나라에서 유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넷으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앱 논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단넷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니까 모바일 브라우저를 포함한 광범위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와 같은 최신 호스팅 플랫폼과 잘 결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이저는 컴포넌트 기반입니다. 레이저 자체가 곧 컴포넌트이며 특별한 설정 없이 레이저 파일명이 컴포넌트 이름이 되고요. 또 다른 레이저에서 태그로 쉽게 컴포넌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도 역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레이저 문법과 동작 코드로 구성되게 되며 레이저는 곧 HTML로 렌더링이 되고 CSS에 의해 적절하게 표현되게 되므로 컴포넌트는 높은 재사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등의 이벤트에 의해 코드가 실행되고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상태는 즉각적으로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대화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저는 웹 어셈블리 형태 또는 서버 형태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구현 서비스에 맞게 웹 어셈블리 또는 서버 호스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면 어떤 웹 브라우저든 브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으로 생태계를 통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가 봅니다. 그 꿈이 아직은 현실적이진 않지만 언젠가 그런 미래가 오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쨌든 서버와 심지어 웹브라우저에서조차 단넷 스탠다드 또는 단넷 5로 만들어진 코드 또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풍부하므로 굳이 그 생태계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트로브로 각종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넷 5에서 브레이저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SS는 전역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파일별로 CSS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이제 단넷 5에서는 브레이저에서 .laser.css 형태로 CSS를 만들면 CSS 아이솔레이션이 적용되어 해당 레이저에만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핫 리로드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레이저 파일을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페이지가 갱신하는 오토 리플래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패키지 CSS 및 JS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 디버깅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인풋 파일 컴포넌트가 자체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목록의 표현이 좀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이저 서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브레이저 서버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모든 컨텍스트를 서버에서 유지하고 심지어 보여지는 HTML 또한 서버에서 렌더링하여 웹브라우저로 보내줍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서버 부하가 생기는 단점이 있고 서버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브레이저 서버가 B2B 서비스 시장에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저 서버는 응용 논리가 서버에 있는 호스팅 모델입니다. 반대로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응용 논리가 웹브라우저에 있는 호스팅 모델이 되겠죠. 브레이저 서버는 웹브라우저에서 표현되는 응용 논리가 서버의 응용 논리가 최종 HTML DOM 형태가 되어 보여질 뿐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시그널 R을 통해 서버로 이벤트를 전송하고 서버에서 해당 이벤트를 처리한 후에 최종 HTML DOM을 구성하여 웹브라우저에 시그널로 내려준 다음 최종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가 됩니다. 또 웹브라우저가 웹소켓으로 서버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며 이 연결을 통해 스코프드 수명주기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서버와 웹브라우저 간 실시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브레이저 서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톤 및 스코프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사용자 간 실시간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실시간 알람이나 채팅방 같은 서비스 구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웹 어셈블리 호스팅 모델과 달리 서버 프리 렌더드 렌더링 모드와 서버 렌더링 모드의 동작성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이저 서버에서 서버 프리 렌더드일 때 2번 렌더링 되므로 되려 서버 렌더링 모드를 추천합니다. 이와 반대로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의 경우 최초 초기화 시간이 긴 편이므로 반드시
서버 프리 렌더드 렌더링 모드를 이용해 정적 화면을 빠르게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브레이저 서버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브레이저 서버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브레이저 서버의 아키텍처를 이해함으로써 오사용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저 서버의 호출 구조입니다. 최초 프로그램 CS의 메인 메소드에서 create host 빌더를 통해서 호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호스트는 스타트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스타트업에서는 configure 서비스와 그리고 configure를 차례대로 실행하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은 underbar host.cs HTML이 이제 재생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각종 이제 CSS, 각종 JS 그리고 app.layer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nderbar host.cs HTML이 재생이 되면서 app.layer 컴포넌트가 이제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라우터 컴포넌트와 라우터 뷰 컴포넌트 그리고 라우터 뷰 컴포넌트를 통해서 메인 레이아웃 레이저가 이제 그 SPA의 메인 화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호출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라우팅입니다. underbar host.cs HTML로 호출이 되는 이유는 그 스타트업의 컨피규어에 의해서 엔드포인트의 map fallback to page로 인해서 이제 underbar host.cs HTML로 호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underbar html.cs HTML에 의해서 app.layer 컴포넌트가 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app.layer에서 메인 레이아웃이 로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SPA 형태의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죠. 거기서 변경되는 내용은 골뱅이 바디로 각종 페이지가 표현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라우팅에 의해서 URL은 페이지의 URL 해당되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TML 렌더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HTML 렌더링은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컴포넌트는 이제 레이저 컴포넌트가 됩니다. 해당 레이저 컴포넌트에서 상태가 변경되고 변경된 상태에 의해서 컴포넌트의 그 표현이 달라져야 될 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 렌더링 단위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의해서 또는 state has changed 호출로 인해서 HTML 렌더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저는 HTML 변경 돔만 시그널 R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컴포넌트에서 최초 한번 렌더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자 웹브라우저에서 UI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그널 R을 통해서 최종 반영되어야 할 컴포넌트에 전달이 되고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제 다시 렌더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렌더 트리를 다시 빌드를 합니다. 이제 브레이저는 앞전에 그 HTML 도움과 새로 만들어진 HTML 도움을 서로 비교해서 달라진 점만 이제 시그널 R을 통해서 다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전송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라이크 사이클입니다. 브레이저 서버의 라이크 사이클 수명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최초 렌더링 시 그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셋 파라미터가 호출이 되고 on initialized 메소드가 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전체 화면에 대한 렌더링이 되어야 되므로 모든 컴포넌트는 최초 한 번은 전체에 대한 렌더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렌더링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on 파라미터 이제 set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제 렌더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최초 또는 should 렌더가 true일 때, 그때 이제 렌더 트리를 빌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HTML 도움 형태를 만들게 되고, HTML 도움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해당된 도움이 화면으로 재생된 다음에 on after 렌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구성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on after 렌더 메소드에서 해당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컨텍스트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싱글톤이 있고 스커프트가 있는데, 싱글톤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브레이저 서버가 되겠죠. 브레이저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수명주기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커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수명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저 서버는 싱글톤과 스커프트의 그 수명주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성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사로 있는 신구대학교 기말고사 시험을 간단히 브레이저 서버를 이용해 만들어 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는 브레이저 서버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브레이저 서버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다음의 디렉토리 형태를 기본으로 그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프로그램 CS에 의해서 진입전이 생기고요.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호스트 빌더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브레이저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use URL을 통해서 포트를 포함한 서버를 띄울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스 코드에서 변경된 정도는 이 한 줄 정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 클래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ap fallback to 페이지를 통해서 underbar host.cs html이 처음 이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뭐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보시면은 이제 configure 서비스에서 싱글톤과 스커프트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서비스를 등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싱글톤의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주기와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이름을 글로벌 컨텍스트라고 줬고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는 학생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버로 접속했을 때 학생들마다 가지는 개별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실행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마다 고유한 URL을 가지고 접근하게 했기 때문에 오류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에 대한 고유 접속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 컨텍스트에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URL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안내 페이지가 있고 시험 페이지가 있고 시험 결과 페이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페이지는 라우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의 그 URL과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UUID를 통한 접근은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시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그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리절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왼쪽 그 메뉴의 이 링크에 의해서 그 접근이 되는 거고요. 이 접근은 일반적인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그 웹페이지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 링크를 그 웹브라우저에서 SPA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이 전체가 갱신되는 게 아니라요. 그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역은 메인 레이아웃의 바디 영역이 되는데 이 영역을 페이지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건 메인 레이아웃에서 바디 영역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디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링크에 의해서 바디 영역만 내용이 이제 갱신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시험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객관식 이제 컴퓨터 이해 기말고사 그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를 할 때마다 왼쪽에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시그널 R로 서버로 전달이 되고 서버에서 해당 이벤트를 수신받아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SS의 스타일이 변경된 건데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도 브레이저 서버는 서버에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렌더 트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HTML 돔을 만들게 되고 그거는 이제 기존의 돔과 비교해서 차이점만 시그널 R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달이 되고 전달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변화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대충 답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카드 형태의 객관식 문제가 이제 포이치를 통해서 1번 문제부터 50번 문제까지 페이지에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조금 많네요. 클릭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현재 접속된 그 학생 명수와 그리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각, 그리고 현재 시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문제 중에 총 6문제가 남았다. 이런 정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한 문제를 빠뜨렸네요. 네,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버튼 상태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변경 처리가 되는 것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클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상태가 제출됨으로 바뀌었죠. 시험 결과에서 문제를 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그잼은 그 페이지 이그잼플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포이치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를 돌면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클릭했을 때의 그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은 이벤트에 의한 처리입니다. 보시면은
잘 안 보이네요. 위에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스타일을 변경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그 답이 없을 때는 오렌지, 답이 있을 때는 이제 그린으로 보더 레프트 컬러를 변경하는 걸로 해당 기능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로그인을 했느냐, 그리고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냐, 이런 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포이츠를 통해서 푼 문제와 이제 문제와 답안지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확인하고 있고요. 문제가 틀렸을 때 빨간색, 맞았을 때 녹색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SPA 형태의 그 화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싱크퓨전 사이 싱크퓨전 브레이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싱크퓨전 브레이저는 브레이저 서버 및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에서 자사의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컴포넌트들이 현대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브레이저에 최적화되어 빠르게 동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크퓨전 브레이저는 총 65개 이상의 컴포넌트와 전체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는 데모 및 트레이닝 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당히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엑셀 및 그 PDF, 워드 등의 다양한 문서 파일 관련 라이브러리 및 관련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쉬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빠른 응답 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싱크퓨전 브레이저에서 제공하는 데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퓨전 사이트에서 브레이저 컴포넌트로 들어오면은 이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뷰 데모를 누르면은 브레이저 서버 기반의 이제 싱크퓨전 브레이저 데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그리드 형태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차트도 깔끔한 이제 스타일로 제공을 잘 해줍니다. 다양한 이제 차트들이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프로그레스 바 같은 형태라든가 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버튼 형태라든가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캘린더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탭 형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메뉴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로컬 환경이 아니어서 약간 좀 느린 경향은 있네요. 텍스트 박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싱크퓨전 브레이저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파일 포맷 관련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편집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워드 수준의 편집기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이어서 그런가 좀 느린 감은 있는데
네, 지금 좀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네, 싱크퓨전 브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싱크퓨전 브레이저 및 브레이저 서버를 통해서 MES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관련된 개발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개발한 MES 시스템입니다. 싱크퓨전 브레이저를 사용해서 브레이저 서버로 개발했고요. SPA 구성으로 웹브라우저지만 응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화면 구성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장치 등 리소스를 서버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고 브레이저 서버의 훌륭한 실시간성을 적극 이용해서 마치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장치를 직접 원격 제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자의 그 환경을 제공했고요. 가령 바코드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바코드 인식한 결과가 웹브라우저에 바로 실시간으로 표현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실시간성을, 그러니까 브레이저 서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B2C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저 서버가 조금 이제 동시 접속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저 서버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실시간성과 그리고 친화적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의 그런 응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그인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관련된 메뉴를 제공해 주고요. 각종 기능들은 이제 눌렀을 때 싱크퓨전 브레이저의 데이터 그리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화면을 많이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상단에 탭을 눌렀을 때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그 각각의 메뉴들이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보통 SPA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형태고요. 싱크퓨전 브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 SPA 형태의 화면 구성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바로 오른쪽 상단에 팝업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브레이저 서버의 실시간성을 이용해서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연동 장비 관리의 테스트 이 부분이 해당 장비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장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한 좀 실시간성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그 토니바퀴 모양의 모습도 이 장비가 이제 공정의 생산 장비거든요. 그게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이게 실시간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이저의 미래는 밝을까요? 브레이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은 자바스크립트 또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브레이저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키는 제 생각에는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와 브레이저 서버는 원래 독립된 호스팅 기술이 아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기술은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기술이 아직은 실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브레이저 서버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브레이저 서버는 소규모의 B2B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한 1000명 이하의 환경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브레이저 서버를 이용해서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실시간성은 최종 웹 브라우저까지 잘 연결되고 내부적으로 브레이저 서버가 시그널 R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아직은 브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느린 문제점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저를 이용하여 개발한 서비스가 성공하여 이슈가 되고 국내 시장에서 단넷 및 브레이저를 이용한 서비스가 하나둘 등장하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언젠가 단넷과 브레이저가 보편적인 웹 어셈블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할 서비스는 브레이저로 만들기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